일명 1,000원짜리 저렴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다이소가 지금 미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디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이소가 결국 사조클럽에 진입할 예정이며 국내 언론 기사만 봐도 1,000원짜리 40억 개 팔아서 매출 4조가 코앞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제품들로 4조 매출을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독 다이소가 굉장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국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이소는 이런 시기에 더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매년마다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자세히 보면 매출 옆에 옅은 분홍색 부분이 그들의 영업이익이며 2024년에는 3,7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인데 이게 또 왜 굉장한 것인지를 설명해드리자면 다이소에서는 5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1,000원을 기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팔아서 영업이익 3,700억 원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출 대비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쿠팡의 영업이익률이 1.46%이고 이마트의 경우도 0.16%인데 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인 다이소가 얼마나 국내에서 강력한 유통 강자로 손꼽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이소에서 그동안 뭘 팔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자면 그들은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팔고 있고 이번에 건강기능식품까지 판매한다면서 다소 이슈가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옷이라든지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어느 화장품 매장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이소 안에 있는 화장품 코너인데 그냥 한눈에 봐도 다양한 제품들이 즐비해 있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결국 다이소 화장품 매출은 지난해 대비 14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이소 하면 매번 들리는 말이 아무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가성비 제품으로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다이소의 이러한 고공행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이제는 스포츠 브랜드의 티셔츠나 양말까지도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것을 보고 있을 유니클로 등 다른 의류 브랜드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이소 덕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앞으로의 유통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질 것이고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다이소는 힘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미 다이소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현재 다이소몰 앱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가까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에도 보면 이제는 무료 당일 배송 시장까지 흔든다고 나와 있어서 쿠팡의 아성을 뛰어넘기란 쉽지는 않겠으나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물론 이 분야에는 지금 대기업인 네이버도 진출한다고 하고 다이소의 경우 아직 당일 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만 서비스되고 있어서 이러한 저변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냐에 따라 그들의 시장 장악력에 대한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다이소의 좋은 의미로에 미친 활약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너무 칭찬만 하게 되면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의심이 되실 테고 이거 뒷광고나 외부 광고 받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광고를 받을 수도 없는 채널이기도 하고 어쨌든 아니라는 의미로다가 다이소의 불안 요소들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소의 경우 1,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정체성이기도 한데 결국 이러한 정체성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1,000원을 비롯해서 6가지 정도로만 가격을 책정 중에 있는데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가격에 맞춰서 제조원가를 설정해왔으나 지금 원가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 제조업체들의 붕괴는 다이소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결국 가격 협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 살리기 위해 여기서 가격을 높여버리게 되면 다이소의 정체성이 사라지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다이소도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1,000원짜리를 40억 개 팔아야 되는 현재의 매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이소가 이제는 플랫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그래서 그런지 다이소도 온라인 쇼핑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미 쿠팡이라는 거대 채널이 존재하고 네이버나 테무 등 강력한 경쟁사들이 즐비한 국내 시장 구조 속에서 과연 다이소가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업계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다이소의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것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는지에 따라 다이소는 지금의 사조 클럽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면 다이소 등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의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독특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소개해드렸고, 결국 소비자도 웃고 기업도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많이 형성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